갖가지 치아 관리와 임플란트까지 오늘도 알차고 정확한 정보들만 쏙쏙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덴탈 클리닉 오유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이미 이분은 모범생이세요. 우리 송경아 배우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치과 상식 모범생을 꿈꾸는 배우 송경아입니다. 네, 공부 많이 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홈닥터, 우리 이인석 전문의 또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이인석입니다. 네, 임플란트 보철 전문입니다. 리 이스펜서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리 스펜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극복해내야죠. 자, 아니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우리 닥터분들이 계시니까 그런지 정보들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약간 제 어깨도 올라가는 것 같고 굉장히 쏙쏙 잘 알려주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덴탈 클리닉을 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두 분 선생님이 계시니까 너무 든든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 좌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알찬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전치부, 그러니까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그랬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설명드릴 앞니 임플란트는 바로 치과 임플란트 치료의 꽃이라고 불리는 시술법인데요. 그만큼 앞니 임플란트는 시술이 복잡하고 각종 신미성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술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왜 뭐뭐의 꽃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안 그래도 원장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렵다, 네. 중요하다, 예민하다. 그런가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우리 앞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치과 기술과 지식이 총동원되는 바로 임플란트 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부위에 비해서 복잡하고 신미성도 요구하고 어려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앞니는 다른 잇몸에 비해서 좀 좁고 얇아서 임플란트 시술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앞니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미성이죠. 예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외관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그 옆에 조직들이 염증이 많다든가 이러면 신미성을 추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군요. 일단 예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치약 환자들 전악 임플란트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데 과연 이 앞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앞니는 다른 부위도 마치겠지만 심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반드시 식립하는 것이 정말 다른 부위에 비해서 중요한데요. 적절한 각도, 적절한 깊이, 적절한 위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하게 잇몸, 즉 치은 라인, 잇몸 처치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 가이드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미성을 요구할 수 있는 시술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미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라미네이트 생각나거든요. 연예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네. 그러니까 앞니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제 주위에도 사실 라미네이트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웃을 때 이렇게 뭔가 치아가 고르고 하얗게 보여야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라미네이트는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니 임플란트나 라미네이트나 앞니를 치료하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앞니 임플란트는 의학적인 그러니까 단단한 고정성도 있어야 되고 신미성도 있어야 되지만 라미네이트는 솔직히 예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미성이 더 중요한 거니까 네. 같이 비교하기는 좀 약간 어렵게 좀 느껴지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술하고 수술의 차이점. 이렇게 하시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시겠죠? 역시 시술과 일타 수술. 강사시네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가 시술인 거고 시술. 임플란트가 수술인 건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 그냥 뽑고 그냥 너무 쉽게 얘기했나 제가? 죄송해요. 네, 앞니 부위는 다른 어금니 부위에 비해서 발치함과 동시에 잇몸뼈 흡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흡수되면 그 잇몸을 받쳐주고 있는 잇몸 역시
빠른 속도로 훅 꺼지기 때문에 굉장히 최종적인 그 잇몸 라인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시술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니 임플란트는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아마다 색상이 다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큰 치아, 작은 치아, 긴 치아, 둥근 치아 뭐 너무 많죠. 말씀만 해보세요. 맞아요. 제 치아도 뭐, 다르니까. 예. 또 어떻게 보면 남성스러운 치아도 있을 수 있고 네. 여성스럽게 할 수 있어요. 남성스러우면 어느 정도 각도를 좀 줘서 남성스럽게 하고 이런 뭐 치아의 잇몸뼈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가 빠지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럼 얼만큼 줄어들 걸 알아야지 예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1년 뒤에 이만큼 줄어들었으면 안 예쁠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험 있고 풍부하게 많이 해본 그런 분들이 좀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치아도 마찬가지, 우리 성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약간 그게 필요해요. 미의 센스. 약간 예술적인 거라고 감각이 좀 표현을 해도 되고. 그거는 의술이면서 예술, 아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입니다. 저희는 아티스트입니다. 아니, 그리고 앞니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가장 잘 보여지는 그렇죠. 부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도 그리고 하는 분들도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앞니 임플란트 치료한 지 1년 후의 모습인데 오, 임플란트 이게 정말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느 저희가 게 봤을 때 치아고 어느 게 오른- 이제 잘 모르시겠죠. 임플란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죠. 네. 예. 저거 삼각형으로 저렇게 해놓은 게 벌어진 거죠,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그 뭐지? 이렇게 이쑤시개로 많이 하거나 이러면 저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그 이쑤시개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저번에 치주 질환이 서서히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잇몸이 치아 사이 공간을 다 메꿔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서 잇몸뼈가 서서히 흡수가 되고 그 잇몸뼈를 받쳐주는 잇몸도 역시 서서히 저렇게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잇몸 위로 나와 있는 치아 부분은 머리가 이렇게 더 큰 부분이고 점점 네.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셨듯이 뿌리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가늘어지는 구조가 되는데 잇몸뼈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잇몸 라인이 내려감에 따라서 그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빈 공간이 저렇게 검은색으로 보이고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여서 저거를 우리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니 시술 때는 저 역시 블랙 트라이앵글을 줄일수록 좀 더 신비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 검은색 세모난 여백을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두 사진을 비교를 확실히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시죠? 다르네요. 네. 이런 저기가 안 차이점입니다. 예뻐요. 오른쪽은 보기가 안 좋네요. 근데 그게 어쨌든 잇몸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다음 수술 직후의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이미 수술 당시에 잘 보시면은 인접 치조골이 많이 흡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사진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를 우리가 잇몸 뼈 라인, 즉 치조골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저 치아와 치아의 그 치아 목 부위까지 잇몸뼈가 다 차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치조 질환에 이완됨에 따라 이렇게 치조골이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 치조골이 내려가면은 그걸 지탱하고 있던 잇몸 역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주변 인접 치아의 치조골 역시 저렇게 하방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해도 그 블랙 트라이앵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게 됩니다. 예, 이 파노라마 사진하고 우리 아까 본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요, 잇몸 뼈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다 흡수된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뼈가 올라가니까 잇몸도 같이 올라가고 심미적으로 저렇게 안 좋아 보이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겁니다. 약간 좀 부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밑에 부분이.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럼 저 부어 있는 부분이 염증인 거가? 염증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점점 악화가 되는군요, 저렇게. 목까지 딱 이렇게 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위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어야지 안 흔들리고 그러는데 잇몸뼈가 이제 점점 덮여지면 이제 허리춤 잡고 있다가 그다음에 발목 잡고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렇게 잇몸이 건강한 주위에
뭐 치조골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할 때 이렇게 좋은 심미적으로 좋은 임플란트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치주골이 부족한 환자의 경우에는 앞니 임플란트가 힘들다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골증대술이라 해서 걸증대술. 뼈를 이제 확보를 해놓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뭐 씹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골리식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임플란트 식리발 부위의 앞에 전치부처럼 잇몸이 훅 꺼졌거나 잇몸뼈가 많이 위축된 경우에 그 다시 위축되기 전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그냥 회복시켜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되면은 잇몸을 열고 또 인공뼈 이식으로 충분한 그 볼륨에 해당되는 부피를 각각 채워줘서 또 잇몸 처치까지 앞니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잇몸 자체도 부족하게 되면 또 잇몸 이식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이 더 커지는군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안 한다고 해도 가능하긴 해요? 이 임플란트가? 네,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제 앞니는 신미성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야 복잡한 되는구나. 술식들 환자도 아프고 술자도 힘들고 스트레스 있는 술식들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치과 치료의 모든 기술과 그런 모든 게 이제 동원됐다고 보는 게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입니다. 아, 미리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듣기만 해도 힘들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 늦게 오시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미리. 늦게 오시니까 주위의 조직들이 다 안 좋아지니까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서 아이디얼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쁘게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빨리빨리 오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일단 보여지는 곳이다 보니까 더 많이 신경을 쓸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너무 지겹다 하실 수도 있는데 부지런히 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주변 치조골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네. 주변 치조골이 건전한지 이게 많이 흡수되거나 녹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군요, 예, 일단. 그 임플란트를 식리발 주변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돼 있으면 임플란트 식리부에도 최종 보철 시에 아까 봤던 것 같은 우리 삼각형의 블랙 트라이앵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서 신비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네. 그 주위에 잇몸 조직이나 아까 뼈의 조직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줘야지 좋은 임플란트를 또 심미적인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많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불량한 곳에 뭐 뼈가 불량한 곳에는 항상 뼈도 또 모자르고 하기 때문에 그럼 심미적으로 많이 부족해 푹푹 꺼지고 뭐 염증 생기고 뻘겋게 들어와 있고 그러면 심미적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치아의 위치, 원래 처음에 있었던 치아의 위치 또한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치아가 다 가지런히 반드시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경우 입천장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경우, 바깥쪽으로 또 뻗쳐서 뻐드렁니처럼 나는 경우, 그런 치아들을 발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의 잇몸뼈는 그 치아를 감싸고 있는 그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다시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위치로 식립을 하고자 할 때 그 주변에 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잘못된 위치에 있었던 치아 주변에만 뼈가 있고 그 위치에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없는 부위에 골리식을 충분히 해가지고 골을 또 증대시키고 또 잇몸이 부족하면 또 입천장 같은 데서 잇몸을 떼가지고 잇몸 이식술 같은 것도 고려할 수가 있고 그도저도 또 너무 치아 위치가 이상한 곳에 나 있으면 뼈가 전혀 없는 경우는 또 그 원래 이쁜 보철적으로 이쁜 그 자리에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치아의 그 잘못 난 자리에서 약간 정도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신미성이 기존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저런 것들을 기본적인 걸 안 했어요. 그냥 그 안에서 저는 그냥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이제 설득을 하죠.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런 심미적인 거는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대부분의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예. 제대로 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의 치아가 좀 소실되고 어떻게 보면 망가진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서 그런 건데 그걸 하루아침에 복원시킨다는 게 저희들이 무슨 그 매지션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술가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환자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이건 이렇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선택하는 거는 환자분의 몫이겠죠. 근데 대부분이 많이 저를 따라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했던 치과 궁금증과 그리고 질문들을 해결하는 시간, 나의 덴탈 클리닉. 오늘은요, 질문을 영상으로 특별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함께 만나보시죠.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냄새가 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입냄새가 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애들이 오면 이제 마스크를 이제 안 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냄새가 입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스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구취의 원인 마스크 때문일까요? 이거예요. 그럴까요? 네, 근데 네. 구취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쓴다고 본인이 안 나던 구취가 더 나는 것이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자기 입냄새가 계속 공기 순환이 되지 않고 돌아서 다시 또 숨쉬고 또 내뱉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좀 더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취 원인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구취 원인들을 일단 구강 내적 요인으로 먼저 살펴보면 구강에 국한된 요인으로는 먼저 치주 질환, 충치, 또 혀에 보면은 이게 백태같이 하얀 설태라고 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구강 외적 요인으로는 당뇨 같은 전신질환 환자에서는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호흡기 질환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구취가 또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주요 원인은 입안에 있는 세균이에요. 세균이 증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냄새 나는 게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부산물에서 또 구취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내과적인 문제, 또 호흡기 질환적인 문제, 또 비염 이런 데서 냄새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섭취하는 음식에서도 사실은 많이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거 몸에는 좋죠. 근데 맞아요, 냄새 나요. 좀 납니다. 네, 많이 나죠. 근데 뭐 몸에 좋으시니까 드십시오. 예.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양치질을 좀 하고 나면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구취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치 그리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치질과 동시에 이제 혀나 입안 점막들도 깨끗이 유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혀를 이렇게 보시면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혀가 우리 굵은 카페트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돌기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고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냄새 날 수 있는데 요즘 혀 클리너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써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 역시 문화인이신데요. 네, 그래서 MC 자격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치실을 하시는 거다. 치실. 아, 치실이요? 우리가 치아는 다 닦지요. 왜? 네. 칫솔로. 근데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여기는 어떻게 닦을 겁니까? 이게 칫솔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닦아주는 게 치실이에요. 그거를 닦아줘야지 세균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실을 하실 줄 아시면은 정말 문화인인데 이제 모르시면 정말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치실을 하시다가 뭐 매일 하시는 분은 안 그러시지만 2, 3일 지나서 했는데 피가 좀 나. 그럼부터 겁나서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피 나면 또 피난 대로 점점 살살 해주시면은 한 하루만 지나면 피가 덜 납니다. 안 납니다. 그게 잇몸이 건강해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물도 좀 꾸준히 좀 마셔주시고 물을 많이 마신다. 입안이 그러니까 건조하지 말라 않게. 있으면은 건조해 있으면 많이 냄새도 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돈 들이지 않고 뭔가 큰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서 혹은 뭐 어디 갔더라도 치실 같은 거는 또 갖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치간 칫솔 쓰거든요. 치간 칫솔 네. 치간 칫솔 좋은데 치실이 더 좋습니다. 아, 치실이 치실이 더 더 좋아요? 네.
치실이 더 좋습니다. 치간 칫솔도 아주 얇은 걸 쓰면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거는 치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빠 엄마가 하는 걸 배웠으니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는데 그럼 그래서 아이들도 써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렸을 때 뉘어놓고는 제가 해줬어요. 왜냐면 또 어린 치아는 이렇게 물론 사이가 좀 떠 있으니까 들어가기도 들어가지만 잘 나오기도 하지만 또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끼어 있는데 그런 건 관리 좀 해주시고. 저는 잘못 생각했어요. 사실 치실은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쓰시길래 오. 나이가 들 때 이게 뭔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다들 그렇게 쓰나 알고 보다라고 계시거든요. 아니요, 생각을 치실은 했거든요. 안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괜히 잘못 치간 칫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치간 칫솔을 좀 쓰시는 건데. 전 치실을 더 권해드려요. 물론 더 힘들어요. 근데 한번 배워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음식을 먹든 뭘 하든 양치질만 그래도 좀 잘하면 그 순간의 냄새, 순간의 구취는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요, 양치질 잘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인 건데. 근데 그래도 냄새가 나던데요? 네, 기본적인 건데. 일단 그러니까 치태라는 거는 세균이 이게 부드럽게 끼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한국말로 이똥이라 그럴까? 이똥 정도? 이게 뭐 좀 닦아내면 없어지는 거. 네. 근데 이게 딱딱해져 갖고 이제 딱딱해지면은 그러니까 칫솔질을 해도 안 없어집니다. 뭐 긁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과를 가서 전문적인 치과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치주 치료가 보험이 됩니다. 네. 좀 죄송하지만 미국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미국은 스케일링 하나 받는 것도 몇십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잇몸 치료를 계속 받잖아요. 100만 원 단위가 넘습니다. 진짜 좋은 우리 의료 환경에서 지금 여러분들 혜택 받고 계신데 정말 여러분들 내는 세금으로 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꼭 치과 오셔서 전문적인 치과 치료 받으시고 기본적으로 스케일링 좀 받으세요. 그다음에 잇몸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냥 의사들은 보기만 해도 잇몸이 좋구나 나쁘다가 거기 나오는데 그 상담 받으세요. 뭐 얼마나 돈이 듭니까? 오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입안이 마르지 않게 수분 좀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치실 열심히 하십시오. 요거 좀 치과 가시면은 그거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잇몸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실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치실이 한 20cm에서 30cm 정도 이제 딱 자른 다음에 중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다음에 이제 엄지와 검지를 도움받아서 그 사용하고자 할 부위에 톱질하듯이 이렇게 네. 한 번에 팍 하면 또 훅 들어가면서 잇몸이 또 상처가 입을 수 있으니까 톱질하듯이 슬슬슬슬 넣으면은 딱 안착이 되면 이것도 위아래 이렇게 닦듯이 구두 닦듯이 이렇게 닦으시면 아래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위에 같은 경우 위에서 이렇게 감싸서 아래로 닦아줘야지 이렇게 문지르시면 위에 있는 그 치태를 다시 또 잇몸 안으로 박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털어주시면서 닦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그럼 방법이 이걸 있네요. 이렇게 튕기듯이 빼야 되는 그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딱 이렇게 구두 닦듯이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닦아버리면 네. 이게 잇몸이고 이게 치아 위에 나은 방향이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에 있는 플러그 같은 거를 치태를 아래 잇몸으로 딱 박아버리는 안 되는구나.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훑어주셔야 돼요. 위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는 아래에서 위로. 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도 앞뒤로. 앞뒤로 하니까 이게 치아를 이렇게 앞뒤로. 감싸가지고 이거를 구두닦이 닦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닦아주셔야 오늘 가장 제대로 배우시네요. 닦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제대로 잘못했다. 오늘 너무 잘못되게 하고 있었네, 그동안은.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선생님.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치실이 또 굵기가 또 다른 것들이 있던데요? 제가 그 약국 가보니까 네, 굵기보다도 이제 왁스 코팅이 됐냐 뭐 그런 차이인 건가? 그런 것도 있고 또 굵게 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털같이 생겨가지고 수분 닿으면 또 팽창하면서 두꺼워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잇몸이 조금 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잇몸이 조금 이렇게 벌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좀 더 이제 닦기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은 워터픽이라고 요즘 많이 해요, 그거. 많이 보여서 좋아요. 그거 좋아요. 좋은데 워터픽? 그걸 갖고 다니시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는 양치하시고 치실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집에 가서 가서는 뭐 아침이나 워터픽. 저녁에 샤워하시면서 아니면 집에서 하시면서 하는 거를 뭐 최고죠. 네. 그리고 워터픽은 치실
기능은 해줄 수가 없고 치간 칫솔 같이 치아 잇몸 사이가 벌어진 사람을 수압을 세게 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거지 또 이렇게 딱 맞붙어 있는 치아 틈새는 물을 아무리 세게 수압을 해준다 해도 관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치실로 한번 튕겨줘야 그 치실의 기능이 고의에 따라 있고 치간 칫솔의 역할을 워터픽이 좀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네요. 치실도 해야 되고, 워터픽도 해야 되고, 네, 가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은 그거예요. 작은 습관이 어쨌든 이런 그렇죠. 것들이 하나하나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치아를,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저희 뭐 오늘 구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오늘 또 많은 거를 배워갔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실 예정일까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골리식 임플란트 시술법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요거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가 이식도 있고 그 동물 사체 그런 이식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 약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다음 주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